들어오는 거는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가는 거는 그 혹시 그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지난번에 다 들으셨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약간 좀 개념적인 얘기,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그 식사, 우리 식이죠, 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식이라는 그 식이 패턴을 저는 크게 그 인간이 처음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지구상에 나타난 거 우리가 대략 보면은 그 인간의 이전 조상 원조는 한 200만 년 전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자, 그걸 우리가 이 계통 분류학으로 하면 인류 속이라고 그러죠, 속. 자, 그거를 속도 뭐 호모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호모 사피엔스, 호모 네안데르탈 있는데 그 중에 현생, 자, 우리하고 똑같은 인류를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대략 한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진화된 형태로 아프리카에서 생겼고 진화가 됐죠. 생겼다기보다 진화가 됐고 한 5만 년 사이에 아프리카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수차례 했죠. 수차례 하면서 대략 한 10,000년에서 한 20,000년, 10,000년 전 사이에 이 하나의 혁명을 이뤘죠. 그러니까는 이 공류를 재배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전에 그 수렵 채집하면서 그 영양을 섭취하던 데에 비해서 이제는 재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재배를 하게 되면서 하나의 그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됐고요. 자, 그 이후에 결국 쭉 이 북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 목축형 타입이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크게 우리가 식이 패턴이 우리가 피부색도 흑인, 그다음에 우리가 황인, 백인이 있듯이 우리가 크게 우리가 식이 패턴도 결국은 이 수렵 채집하는 형태가 있고, 이 곡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곡류, 곡식이라고 하죠. 곡류를 주로 먹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좋아하는 타입이 있다 그랬고요. 자, 그거하고 비슷하게 혈액형도 O형에서 그다음 A형이 생기고 그다음에 B형이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어쨌든 이 인류의 어쨌든 역사를 뭐 크게 보면 한 200만 년, 뭐 조금 현재 우리가 현생 인류만 하더라도 한 10만 년의 어쨌든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한 100년 그 사이에 또 하나 완전히 새로운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식이 패턴이 과거 한 10만 년 동안의 패턴에서 지금 완전히 또 바뀌었죠. 특히 우리나라 이 동양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한 뭐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보릿고개 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뭐 겨울에는 뭐 밥이라는 걸 구경을 못했죠. 주로 겨울에는 뭐 고구마 이런 거 좀 먹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쨌든 키를 제가 여러분한테 좀 정리를 하면, 어쨌든 지금의 어쨌든 문제는 과거 우리가 슬로우 푸드 혹은 뭐 로컬 푸드,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정의되는 음식에서 지금은 이 슬로우 푸드가 아니고 이제는 패스트 푸드죠. 그 다음에 로컬 푸드가 아니고 이제는 대량으로 이게 가공되는, 자, 이런 어쨌든 식품을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 됐고,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비만이라는 문제고, 자, 비만이라는 문제를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자, 비만이 나쁜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비만도 있고 실제로 좋은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비만도 있다는 거예요. 비만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래서 비만에 따른 우리가 문제, 하나는 우리가 당뇨라는 문제가 있죠. 당뇨라는 거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라는 거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자,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에서 보면은 그 장에 있는 이 미생물들 중에서 결국은 에너지원을 쓰는 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원으로 될 수 있는 건 결국 탄수화물이라는 게 쭉 소화가 된 다음에 포도당 형태로 에너지원을 쓰는 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라는 게 쭉 해서 소화가 된 다음에 지방산 형태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어쨌든 쓰게 되는데, 결국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방산을,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지방산을 쓰는 균들이 증식을 할 거고, 자, 그 증식한 균들이 결국 우리 몸에도 하나의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자, 우리 몸도 지방산을 쓰게끔. 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몸이 포도당을 덜 쓰게끔 하는 거예요. 자, 포도당을 덜 쓰는 현상,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비만이라는 문제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비만이라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 몸이 결국은 이 소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이 소화를 해서 흡수를 못하는 결국은 이 물질들, 자, 그거를 저는 이 하나의 글라이칸이라는 하나의 그 물질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물질들은 결국은 흡수가 안 돼서 결국 대장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거를 재활용하는데, 이 재활용의 이슈라는 거죠. 우리가 풀을 먹어도 살찌는 사람은 결국 풀을 대장에 있는 게 얼마나 재활용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풀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 대장에 있는 게 이걸 재활용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많은 걸 먹더라도 살 안 찌는 사람, 이런 경우는 이 재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어떻게 돼? 그럼 이 대변으로 다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살찐 게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지금은 안 좋은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 이유가 결국은 근데 이 비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의 그 100% 모두 이게 안 좋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결국은 나쁜 음식을 먹고 생기는 비만은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평화로우면 실제 비만이라는 현상은 결국 우리 몸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비축해 놓는 거죠. 자, 비축해 놓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죠. 근데 비축을 안 해 놓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어쨌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비만이라는 문제도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본 거고요. 오늘은 결국은 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아마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인간하고 자연하고 결국은 이 소통을 하느냐. 자, 그거에 어쨌든 조금 디테일한 어쨌든 기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이 생명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생명하고 자연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 지구가 생긴 지 한 50억 년이라고 보는데, 50억 년 동안에 어떻게 먼저 지구가 생겼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게 생겼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암이라는 병을 우리가,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건가.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5가지 인간이 느끼는 맛이죠. 자,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 3가지를 보는 거죠. 보는 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은 세 가지를 갖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맛도 기본적으로는 이 5가지 어쨌든 이 맛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맛, 단맛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 가지 있지만 좋아하는 맛이죠. 단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단맛. 그다음에 짠맛. 짠맛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 생존의 맛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생존. 짠 게 없으면, 소금이라는 게 없으면은 생존을 할 수가 없죠. 혈압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그 다음에 쓴맛, 그 다음에 신맛, 그 다음에 감칠맛. 자, 감칠맛이라는 거는 주로 이 단백질이 많을 때 우리가 감칠맛을 느끼는데 아마 오늘 주는 이 감칠맛, 그다음에 단백질, 자, 이런 어쨌든 이슈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단맛, 짠맛, 감칠맛은 대부분은 좋아하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쓴맛하고 신맛은 결국은 이 애기들 보더라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간이 싫어하는 맛입니다. 싫어한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딩이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유는 쓴맛이라는 거는 되게 근데 쓴맛은 대개는 우리가 독소 맛입니다. 독소. 독의 맛이죠. 그 다음에 신맛은 이 부패의 맛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부패가 되면 셔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쓴맛, 신맛은 대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맛이고, 그 다음에 단맛, 짠맛, 그 다음에 감칠맛은 대개는 좋아하는 거죠. 자, 근데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단맛, 짠맛, 감칠맛에서 그러면은 실제 문제가 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쓴맛, 신맛에서는 실제로 다 싫어하는데 이 좋은 측면은 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매운맛은 기본적인 맛은 아니죠. 매운맛은 맛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통증입니다. 통증. 예. 감각 중에 통증 감각이 매운맛이고, 실제 우리가 맛이라는 건 이 5가지고, 5가지 조화에 플러스 우리가 이 후각 있죠. 냄새.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맛이라는 거하고 이 냄새가 이 조합이 되면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 맛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세포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우리가 이 소통의 방법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생명의 기본은 이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 세포라는 게 있는데 세포끼리 어쨌든 이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생명이 결국은 이 생존하든지 번식하든지 모든 현상의 기본은 어쨌든 이 세포들끼리 어쨌든 뭔가 정보가 교환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정보가 교환이 되는 데 있어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신경계를 통해서 뭐 여기 있던 게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감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뇌에서 느끼는 하나의 신경을 통한 정보의 방법. 그다음에 뭐 호르몬을 통한 방법.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현재까지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정보 교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포가 있어요. 자, 이 세포가 있어요.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근데 세포는 되게 크기가 마이크로미터죠. 마이크로. 자,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는 건 우리가 한 밀리미터까지 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1000분의 1 되는 거를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자, 마이크로미터는 육안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네, 현미경을 통해서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미생, 마이크로.
오가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보통 우리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나노죠, 나노.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기로 따지면 미터, 자, 밀리미터까지, 미터의 1000분의 1 밀리미터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1000분의 1 되는 마이크로미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현미경으로 볼 수. 자, 거기에 또 1000분의 1 되는 거 우리가 나노미터라고 얘기하죠. 자, 나노미터 영역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영역.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노미터는 뭐냐 하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나노미터인데요. 실제로 이 나노미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나노월드라고 얘기를 해요. 나노월드. 자, 현재까지 현미경이라는 걸 발견을 해서, 자, 발명을 한 다음에 현미경을 통해서 최근 한 100년 전까지는 봤어요. 자, 근데 최근 들어서 결국은 이 현미경으로도 못 보는 이 세상, 나노 월드죠, 나노 월드를 인간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자, 이게 이 세균이에요. 이게 어떤 걸로 본 거냐면은 전자현미경이에요. 자,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나노월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아토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이 균이고요.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파트 같은 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황색 포도상구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토피의 거의 100% 원인이 이 균이에요. 이 균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게 있잖아요. 자, 요거는 되게 마이크로미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하면서 이 막이 밖에 나와요. 이게 나온 형태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처럼 이렇게 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이 엄청난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하나의 그 패키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세포라는 걸 우리가 미세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우리가 베지클이라고 얘기해요. 베지클.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세포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가 소포라고 얘기해요. 소포. 세포보다 작은 나노 크기의 하나의 이 패키지가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자연계에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가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소포라는 물질이 자연계에 존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를 아마 오늘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아마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이어서 그때 나왔던 의견 중에 왜 우리가 이 탄수화물, 그러니까 요새 탄수화물에 대한 많은 이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은 이 거부감을 주죠. 탄수화물 먹지 말라, 살찐다,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맛이라는 거죠. 단맛, 탄수화물이라는 건 단맛이죠. 단맛인데, 자, 단맛 중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대개 탄수화물 우리가 좋다라는 거죠.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어쨌든 이슈는 아마 이 단순당일 겁니다. 단순당. 근데 사람들은 단순당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당이 굉장히 이렇게 사슬로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아주 잘려서 실제로 나중에 이탄당이라는 건 당이 2개고,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이라는 건 당이 하나잖아요. 자, 그렇듯이 이게 설탕입니다. 설탕은 이렇게 당이 2개입니다. 포도당하고 이 과당, 프룩토스라는 2가지가 이렇게 연결된 형태가 우리가 설탕이라는 건데, 실제로 설탕이 문제가 되는 거지
설탕이 문제인 거를 일반화시켜서 당이 문제인 걸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실제 설탕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탕이라는 게 우리나라 민족은 설탕이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먹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게 6.25, 그러니까 50년대 지나면서 이게 일본에서 그 설탕을 합성하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1제당 내가 설탕을 합성하게 되면서 이게 설탕이 그냥 우리 식탁을 점령해 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들한테 생긴 뭔가요? 그 충치죠. 충치. 자,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설탕이라는 걸 안 먹었잖아요. 그 충치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미군이 오면서 뭐 초콜릿 나눠주고 그다음에 설탕하고 이러면서 사람들 하면서 자, 충치라는 거. 자, 이 구강에는 엄청나게 많은 균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좋다고 얘기한 유산균이 있어요. 근데 유산균이 이 설탕이라는 걸 갖고 유산균은 이런 효소를 갖고 있어요. 자, 덱스트라이라는 이 하나의 이 탄수화물, 이것도 탄수화물인데 덱스트라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이 효소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정한 유산균은 특히 설탕을 갖고 이 효소로 해서 덱스트라이라는 걸 만들어요. 덱스트라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일종의 플라그. 일종 우리가 이거를 좀 얘기하면 우리가 바이오필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지네들만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지네들, 지네 유산균, 지네만 살려고 플라그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산을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빨이 이렇게 녹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 소포 같은 이런 물질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염증이 생기죠. 자, 그게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 치석, 그 다음에 충치, 그 다음에 이 치주염, 자, 이런 형태로 질병이 이렇게 가게 되는 현상이 나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의 문제는 결국은 모든 탄수화물이 아니고 결국은 이 단순당,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설탕, 이탄당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단순당 중에서 우리가 글루코스, 포도당 혹은 과당 이런 것 자체는 살은 좀 찌게 하지만 실제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없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설탕이라는 거예요. 이탄당.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글루코스하고 이 과당, 프록토스가 연결되어 있는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유산균이, 우리는 유산균을 굉장히 좋다고 보죠. 그게 아니라 유산균이 결국은 덱스트란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 덱스트란이라는 게 이빨에 끼게 되면은 치석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그 안에 이 유산균, 특정한 유산균 일종의 패거리들이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 충치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치주염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기 암도 일으키는 이런 거.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이미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자, 설탕을 먹게 되면,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구강에서부터 위까지는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 덱스트란이라는 게 여기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자기네가 일종의 살 수 있는 하나의 필름을 형성을 해버린다 그랬죠. 필름을 형성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안에 다른 균들이 들어가서 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또 하나, 결국은 이 덱스트란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 소장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 몸은 불행하게도 덱스트란이라는 거를 소화를 못 시켜요. 자, 덱스트란이라는 거를 소화를 못 시키고 특정한 이 세균, 미생물, 특히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덱스트란이라는 거를 이렇게 소화를 시키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 덱스트란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대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이 물질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대장염의 원인은 자, 설탕이에요. 설탕.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근데 가장 이 대장, 아까 얘기지만 구강의 문제, 또 하나 이 설탕의 이슈는 뭐냐면은 문제는 대장에 염증 생기는 거죠. 자, 그 이유는 결국은 이 구강에서 여기서 위까지는 하나라 그랬죠. 자, 여기에 있는 유산균들이 설탕을 먹게 되면 덱스트란을 만들고, 덱스트란이라는 건 소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대장으로 가요. 자, 그러면 대장에 있는 덱스트란을 소화시키는 균들이 결국은 증식하면서 대장의 염증을 일으켜요. 네. 자, 그래서 그 중에 그거를 또 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했던 건데요. 근데 이 균이에요. 현재 이 TM7이라는 균은 인간이 존재 자체는 알고 있지만 여태까지 배양이 돼 본 적이 없어요. 이 균은. 자, 근데 이 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설탕, 그러니까 덱스트란이라는 걸 먹기 전에는 한 14% 되다가, 이건 쥐 얘기인데요. 덱스트란인 걸 먹게 되면은 한 대장에 한 56%나 증가돼요. 이걸 우리가 반복해더라도 증가돼요. 실제로 이 TM7이라는 균은 현재 우리가 존재 자체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 최근에 우리가 크론병이라는 거 있어요. 대장염에. 과거에 제가 레지던트, 1990년대 제가 레지던트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크론병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크론병이라는. 여러분 크론병 들어보셨죠? 대장염증, 궤양성 대장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크론병. 크론병에서 이게 TM7은 굉장히 증가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근데 우리가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존재 자체만 이게 도대체.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덱스트란이라는 걸 먹게 되면은 막 증식하던 것들이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르코 마이크로비아, 에커멘시아라는 건데, 자, 거꾸로 우리가 얘기하면 녹차라는 걸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에커멘시아를 증식시키면서 이 염증을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탕, 그다음에 이 패트 이런 할 때는 이 녹차라는 어쨌든 부분이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다. 이 정도의 아마 하나의 그 상식적이지만은 저는 이게 약간의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어떤 탄수화물이 좋냐? 탄수화물이 좋아요. 다만 안 좋은 게 뭐냐? 단순당이 안 좋다는 거죠. 심플, 우리가 슈가라고 하죠. 심플 슈가. 심플 슈가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이탄당인 설탕이라는 거예요. 자, 설탕이 안 좋은 거는 결국은 이 설탕에 의해서 덱스트란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발효 음식에 우리 김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덱스트란. 좋은 발효 음식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덱스트란이라는 거는 일종의 보면 약간 찐득찐득해요. 우리가 김치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찐득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덱스트란이에요. 그게 뭐냐면 설탕이 들어가서 발효가 되잖아요. 자, 그럼 덱스트란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네. 자, 그래서 똑같은 발효 음식이라도 결국은 설탕이 들어갔느냐, 설탕이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설탕이 들어가면 덱스트란이 많아지죠. 그럼 덱스트란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장으로 가겠죠. 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생기죠. 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인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돌아가는 하나의 걸 보면, 그래서 제가 단맛, 인간의 우리가 이 달달하는 거는 좋아하는 맛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단맛, 탄수화물의 맛이고, 탄수화물의 맛은 자기의 어떤 자유의 맛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단맛에 어쨌든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아까 얘기한 단순당에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 설탕에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덱스트란 먹잖아요. 그러니까 덱스트란이라는 거는 밖에서 우리가 발효식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설탕을 먹게 되면 이 안에서도 덱스트란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거는 이 안에서 덱스트란이라는 것 자체가 필름을 형성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이 장으로 가죠. 왜냐하면 이거는 분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분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대장까지 가요. 자, 그러면 대장에서는 얘네들을 분해할 수 있는 이 미생물들이 있어요. 자, 그 균들이 결국은 이 장을 소위 말해서 작살내는 거죠. 네. 근데 김치에 보면 설탕을 안 넣더라도 덱스트란이 아닙니다. 발효되면서 생기잖아요. 거의 안 생깁니다. 아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설탕을 먹게 되면 이 덱스트란으로 가는 게 50이라면 이 말토우스라는 거는 대개 우리가 이 전분에 있는 단순당입니다. 이게 10, 글루코스 10, 그다음에 락토스 10, 그다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낮다라는 거죠. 특히 설탕 같은 경우가 이 50이잖아요. 다른 거 대비 한 5배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똑같은 게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럼 꿀을 넣으면 꿀은 되게 우리가 단순 프럭토즈잖아요. 그러니까 꿀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게 아주 과량으로 먹게 되면 문제지만 네. 설탕하고는 이 5분의 1밖에 안 되죠. 이 효과 자체가. 우리가 똑같은 양을 5배 이상 먹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꿀 먹던 데서 설탕을 먹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꿀은 과당이기 때문에 비만의 이슈는 좀 있어요. 바로 흡수가 되니까 열량이 많으니까. 그 이슈 말고는 이런 문제는 없죠. 꿀은. 네.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해서 올리고당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올리고당이 그렇죠. 가장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과당, 꿀이나 뭐 이렇게 대개 우리 과일에는 대개 이 설탕 형태로 있는 게 아니고 되게 과당 형태로 많이 있죠. 그걸 쓴다든가 혹은 아까 올리고당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좋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 조상들은 경험적으로 뭐 김치를 할 때 옛날에 뭐 배즙을 쓴다든가 특히 우리는 조청 이런 걸 많이 썼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썼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설탕이라는 게 결국은 합성을 하게 되면서 그냥 거의 우리 식단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 충치 이슈가 있고 아까 대장염의 이슈가 있고 이런 어쨌든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저희가 자회사를 가장 먼저 제가 만든 게 저희는 MD 창이라는 회사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하면서 쭉 저희가 설탕이 들어갔을 때하고 안 들어갔을 때 저희 김치에서 쭉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되면서 제가 한 1년 동안 김치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희 나름의 그 부분들을 해서 지금 김치를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의 제 개인적인 어쨌든 니즈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어쨌든 조금 이해를 하시면 가능하면 이 단맛이라는 거는 단맛을 내는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똑같은 어쨌든 크게 단맛이더라도 결국은 이 설탕 형태는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다. 상대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그 단맛에 대해서. 그래서 이 탄수화물에 대한 우리가 이 저항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당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런 어쨌든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조금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거는 이 동물 세포 모양이고요. 이거는 그 식물 세포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한번 쭉 이 잘라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죠, 그죠? 식물 세포도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지금은 우리가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한번 한 그 50억 년 동안의 이 얘네들이 이 진화된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 걸 우리는 너무 이게 복잡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죠. 자, 이 동물 세포는 두 가지 미생물이 공생하는 거예요. 두 가지 미생물. 자, 어떤 미생물이냐? 좀 이따만. 자, 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세포로 치면 사람 세포도 결국은 미생물에서 오리진한 거죠. 자, 그 안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도 미생물에서 오리진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는 좀 하나죠. 근데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세포 하나의 세포 안에.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 사람 세포.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아케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고세균이라고 해요. 아케아라는 미생물하고 미토콘드리아라는 미생물이 아케아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아케아 안에 들어가서 공생을 하게 되면서 미토콘드리아는 다 아케아한테 줬어요. 자, 유일하게 얘는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만 갖고 있었죠. 결국은 그러면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아케아라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고 있어요. 딱 두 가지를 얘는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생하는 거고요. 식물은 이 아케아라는 어쨌든 이 미생물, 거기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미생물이 공생하던 거에서 여기 있는 이 남세균, 우리가 엽록체라는 게 있죠. 엽록체라는 것도 미생물이 남세균인데요. 사이아노박테리아. 이게 들어가서 공생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식물은 세 가지 미생물이 공생하는 형태고 동물은 두 가지 미생물이 공생하는 형태가 아주 오랫동안 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식물,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이렇게 진화됐.